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레시피 모델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만들었던 모델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요걸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 V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불러 갖고 오겠고요. 요번에는 두 번째고요. 예측 모델. 자, 모델 만들기가 아니고 우리 레시피를 이용한 전처리 작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카피해서 여기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전에. 자, 두 번째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앞에 거는 지우고요. 자, 패키지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우리 새롭게 우리가 다시 RStudi오를 실행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새로 호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다시 호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불러오기 해줬을 때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던 게 있으면 여기 저장을 해놨으면 여기 저장이 돼 있을 건데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새로 하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엔터만 쳐주면 되겠죠. 당연히. 자, 엔터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데이터 탐색이 되겠죠. 데이터 탐색 파트입니다. 자, 처음에는 기초, 그래서 EDA 기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우징 언더바 TV 해주시고요. 우리 스킴 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스킴 R 해주고요. 스킴 R에 있는 스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터라고 하면 범주형 변수가 총 3개고요. 그 수치형 변수, 뉴메릭 변수가 총 10개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팩터형 변수는 주거 유형, 판매 조건, 판매 유형, 판매 조건 3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998, 총 4개고요. 거기에 따라서 998개, 90개, 41개, 37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보증 두 번째 판매 유형은 이렇게 2개로 나와 있네요. 자, 한글 영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죠? 세 자까지만 나오네요. 한글로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수치형 변수는 가격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면적해서 평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좀 더 크게 해서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화면을 크게 해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보면 좀 이렇게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히스토그램까지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의 평균은 162,496불 정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베이스 어큐러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DB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Summarize 해주시고요. 평균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가 보셨겠지만 평균 그 다음에 가격을 우리가 결과 변수가 가격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NA.RM은 우리 무응답치는 제거해줘라 그래서 true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스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평균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예측 모델을 통해서 맞춰주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술 통계학 요약을 봤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수치형 변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우리 범주형 변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물론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에서 본 이 G 갤러리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그래프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우징 TV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우리가 수치형 변수만 갖고 와야 됩니다. 자, 하우징 TV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수치형 변수는 가격부터 면적 2층까지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 범주형 변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 뒤에는 이제 범주형 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 가격부터 땡땡 해주고요. 그러면은 면적 2층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뽑아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주면 해주면 수치형 변수들만 뽑아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G 갤러리가 있습니다. G Fai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치형 변수들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죠? 밑으로 쭉 해서 처리가 돼서 자동으로 얘가 묶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치형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처리를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에러가 좀 났네요. 근데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가격, 연면적부터 시작해서 요게 우리가 최종 변수입니다. 가격 대비 연면적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우리 그래프가 쭉 나와 있죠. 예, 상관계수 그래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상관계수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제 화면이 좀 커서 그러는데 작은 화면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왼쪽은 그래프, 즉 두 가격하고 자기 거는 요게 대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본인에 대한 히스토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상관관계의 상관계수 값이 나와 있고,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죠? 상관계수 값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가격과 연면적 간의 요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통계학을 우리 배우신 분들은 우리 통계학 시간에 이미 해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범주형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범주형 그래프는 우리 하우징 TV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자, 가격 이렇게 해주고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최종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가격하고 다른 그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한번 쭉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격하고 다른 범주형 변수들의 어떤 그 연관성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유형, 그래서 뒤에가 주거 유형부터 판매 조건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알아서 조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들을 한번 보시면 가격은 본인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거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 유형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주거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주거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격 대비 제일 위에 있는 쪽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주거 유형에 대한 가격의 요 각각의 우리 그 상자 도표죠. 상자 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유형에 따른 이렇게 가격에 따른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상자 도표. 여기 보면은 통계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여기서는 이상치를 상관없이 다 돌려줘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걸 보시고 가격이 그 주거 유형, 판매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뒤에 가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우리 데이터 탐색은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큰 구조,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의 기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우리 평균, 어느 정도 베이스 어큐러시에 대한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신 거고, 수치형 변수하고 가격 대비,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큰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요거는 가격 대비 범정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탐색하고 훈련용 데이터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다시 훈련용 데이터를 분할을 해주시고요. 이미 우리가 다 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시고, 자, 이제 레시피 만들기입니다. 자, 모델 만들기 전에 레시피 만들기로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RR 언더바 우리 레시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만 갖고 오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뒤에서 우리 결과 분석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 테스트용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서 구한 우리 레시피를 우리가 갖다가 쓰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만 이용해서 하고, 뒤에서 테스트 데이터는 요거를 우리가 갖다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를 하나를 만들고요. 레시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포뮬라를 만들어 줍니다. 포뮬라는 이제 결과 변수를 먼저 설정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가격이 결과 변수죠.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 독립 변수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다 넣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 모든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점을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웃컴 변수는 자, 우리 아웃컴 변수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아웃컴 변수 우리 가격이 하나가 들어가고, 독립 변수는 우리 앞에서 봤던 변수들 중에 총 12개가 모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아웃컴 변수 하나,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예측 변수 12개가 모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파이프라인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텝 언더바 ZV를 이용해서 먼저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스텝 ZV는 우리가 그 특정한 값들이 우리가 그 이상한 값들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0000, 1111 이렇게 하나의 값들을 이렇게 쭉 들어오는 값들은 우리가 분석하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이상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ZV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는데 all 언더바 해주고요. 우리가 프레딕터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프레딕터 all 언더바 프레딕터 하면은 모든 예측 변수들, 즉 여기 있는 예측 변수들에서 이상한 값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죠. 그죠? 인풋 변수 값 나오고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스텝 처리해 줄 겁니다. 제로, 베리언스, 필터 해가지고 이상한 값들, 즉 똑같은 값들은
모두 처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로 베리언스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변하지 않는 값, 즉 모든 변수가 값이 똑같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에 가서 분석할 때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는 세팅만 이렇게 해줍니다. 자, all predictor니까요. predictor, 우리 앞에서 봤던 요 모든 예측 변수들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언더바 우리 normalize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normalize에서 all 언더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predictor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utcome도 쓸 수가 있고, numeric인데요. 우린 여기서 numeric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numeric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numeric 해서 표준화가 되죠. 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요. 트레이닝 데이터의 요 값들을 보시면 연면적부터 여기까지 면적 2층까지 아웃컴 변수들, 즉 프레딕트 변수 12개 중에서 여기 있는 변수들은 우리가 수청 변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가격 변수입니다. 가격 변수는 우리가 아웃컴 변수입니다. 아웃컴 변수이면서 우리가 요 가격 변수도 우리가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노멀라이즈에서 all predictor로 하면 안 되고요. all numeric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predictor는 뒤에 보시면 우리가 범주형 변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ll numeric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결과 변수, 아웃컴 변수와 프레딕트 변수에 있는 모든 수청 변수들은 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이프라인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스텝 언더바 우리 더미 변수 처리해 주는 겁니다. 더미 변수. 더미 변수는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우리 더미 변수가 뭐가 있냐면 뒤에 판매 유형, 판매 조건, 그 다음에 주거 유형, 판매 유형, 판매 조건 세 가지가 우리가 더미 변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리해 줄 텐데, 여기서 또 all 언더바 노미널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노미널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all 노미널 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처리해 주는 거고, all 노미널 프레딕터 하면은 all 노미널이면서도 프레딕터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속 변수, 수치형 변수, 즉 예측 무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요 all 노미널로 해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분류 무형을 할 때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all 노미널보다는 all 프레딕터로 여기서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미널 변수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 분류형 무형에서 아웃컴 변수까지 변환을 시켜줍니다. 아웃컴 변수는 우리가 더미 변수 처리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범주형 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작업할 때 뒤에서 우리 사용할 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서 all 노미널 프레딕터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면 전체적으로 레시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처리해 줬으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보고 우리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시피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RR 레시피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id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지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스텝 여기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rmalize, 더미 변수 이렇게 순서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확인을 해주면 좋은 게 우리가 변수의 역할을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변수 역할 확인해 주는데요. 우리 LRR 언더바 레시피 처리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썸머리를 해주시면 변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연면적부터 우리가 총 13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연면적부터 우리가 프레딕터 쭉 해서 12개 변수는 우리가 예측 변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가격 변수가 아웃컴 변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쭉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